안녕하십니까. 말년 목사입니다. 참 세상은 그 요지경 속이죠. 그 신신혜 씨가 예전에 불렀던 그 요지경 속이야 그런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또 어느 여가수가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이런 가수 그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세상이 참 거짓말투성이고 요지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오늘도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별로 그렇게 좋은 소식은 못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윤석열 총장의 뚝심은 어디까지일까? 이런 제목으로 한번 그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참 요지경이죠. 진중권 교수.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진중권 교수는요, 여러 가지 우파들에 대해서 아주 강렬한 비판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진보 논객으로서 참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변했어요. 그의 사상이 변한 것은 아니겠지만은 바르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을 강렬하게 비판하는, 어떠면은 양심이 좀 살아있다고 할까요? 어찌됐든 그 진중권 교수가 좀 변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얘기를 자기 그 트위터에 실었어요. 그 SNS에다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학명이냐 의무냐. 윤 총장이 학명을 한 것이냐 의무였느냐. 그러면서 어느 법학 교수님의 견해 그래가지고 예측 거의 신령의 경지. 그러니까는 예측하는 것이 거의 그냥 뭐 신령의 경지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면서 그 어느 법학 교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는 10일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학명이냐 의무냐 라면서 어느 법학 교수님의 견해라고 하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분 최근 인용지수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듯하다. 예측력이 거의 신령하게 경지에 이르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과거의 그 조국 전 법무장관의 트위터 내용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에 앞서 진중권 전 교수는요,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추미애, 이낙연, 이해찬, 이인영, 홍익표, 이재정에 이어 청와대 이렇게 전방위적 압박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학명 프레임 구축에 당정청이 모두 떴습니다.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또 그는 이어서 말하기를 검찰총장은 임기가 2년 보장되어 있다. 물러나게 하려면은 사실상 자진 사퇴시키는 수밖에 없지 않냐. 사퇴하도록 압박을 하려면은 뭔가 꼬투리 잡을 게 필요하고, 그래서 학명이라고들 이 단체로 다 트집을 잡고 나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야바이판에 가면은 판 주위에 바람 잡는 사람들이 있죠. 야바이판에 가면은 이분들, 그러니까 바람 잡는 사람들, 이분들 그거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렇게 학명이라고 프레임을 잡아가지고 윤 총장을 공격하는 이들, 추미애, 이낙연, 이해찬
이인영, 홍익표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그리고 청와대까지 바람 잡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야바이꾼 판에 가가지고. 네? 그래서 하나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이거 영락없이 배째라고 하면 지그시 배째드리겠다 하던 그분의 행태를 아주 빼닮았다. 그게 이제 조국 법무장관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친문 양아치 개그다. 친문 양아치 개그. 이러한 표현까지 하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것들이 요지경수가 아니냐 이거죠. 이 좌파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정청이 그러니까 당정청이 모두 나선 것을 보니까 이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긴 한 모양이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 자고우면할 것 없이 오직 나라를 위하여 무쇠의 뿔처럼 밀고 나가세요 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자기네 편이 이렇게 강렬하게 그들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은 그들의 행태가 얼마나 잘못됐는가 이것을 우리는 지레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편이 자기를 공격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잘못하지 않고서야 어찌 자기 편을 향해서 이렇게 공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는요, 한 정치인의 평론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야, 그렇구나. 이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건 뭔가 하니 지금 일련에 그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는 그냥 우연히 벌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잘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그 시나리오의 순서에 따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열불이 나다 보니까는 이 발음도 잘 나오질 않네요. 그러니까 2019년 작년도 11월부터 윤석열을 찍어내기 공작을 세웠다는 거예요. 각본. 그래서 1차적으로 이것이 시나리오의 시작은 검찰 핵심 8명을 갈아치우면 윤 총장이 반발할 것이다. 그러면은 그 항명이라고 공격하면서 물타기를 하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하나의 각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주 급박하게 금년 들어서면서 이 문 대통령이 법무장관 추미애를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요. 급하긴 급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고 그 각본대로 하려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그 8명을 찍어내려고 할 때에 참 항명을 예를 들어서 의견 제시를 안 한다거나 그 윤 총장이 잘 따르지 않으면은 이것을 불응하게 되면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항명이다. 이렇게 물타기를 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각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낙연 총리가 시작을 하죠. 추미애 장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항명에 왜 가만히 있느냐? 징계 방향을 강구하라. 이렇게
요구했잖아요. 이것은 뭐 뉴스에도 다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법적인 징계까지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도 만약에 윤 총장이 스스로 사표를 내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는 윤 총장이 특별수사부를 조직하지 못하도록 법무부에서 지시를 내리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각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이 뭡니까? 바로 업무 지시가 특수부를 만들 때는 사전 승인을 받아라.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거죠. 만약에 특수부를 다시 조직을 해가지고 이거는 사실 검찰총장의 재량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처음부터 차단해 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이미 잘 짜여진 각본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이들의 잔악한 행태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갈 것인가는 시간이 가면은 밝혀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얼마나 윤 총장이 뚝심을 가지고 잘 버텨내느냐 참 기대를 해보면서 한번 기다려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와중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민원이 올라왔어요. 윤석열 수사팀 해체에 반대한다. 한다는 청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뉴스에 보면은 10일 날입니다. 지난 8일 날 전격적으로 단행된 이 검찰 고위직 인사 후폭풍이 거세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도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들이 대거 좌천성, 그러니까는 유배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 그 인사 진행이 됐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중간 간부들에 대한 인사 조치가 있을 텐데 문책성 인사가 이루어질 것이란 그런 관측을 인하여서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 이런 내용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렇게 올렸는데 뭐 거의 3만여 명 가까이 찬성하는, 동의하는 그런 내용이 올라왔다.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일, 오늘이 11일이니까 어제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은 지난 6일 날 게시된 그 윤석열 총장의 3대 의혹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 이런 제목의 청원에 10일 오후 5시 기준에서 26,892명이 동의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게시물을 작성한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 요즘 청와대와 법무부가 입만 열면 검찰 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개혁한단 말인가?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 개혁인데 요즘 검찰은 역사상 제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이 검찰 압박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는 그런 청원을 올린 것입니다. 여러분, 항명이라뇨. 그리고 추미애 법무장관,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기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은요, 제가 찾아봤더니 검찰총장도요, 그러니까는 장관급으로 보한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장관급으로 보한다. 검찰총장도 발로 직급이 바로 장관급이라는 거죠. 따지고 보면은요,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정부 체제가 그래도 이렇게 법무부의
그 어떤 그 지시를 따라야 되는데 사실 일반 검사들에게는 법무장관이 관여할 수가 없었어요. 검찰총장에게만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몇 분 남겨놓지,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남겨놓고 빨리 와서 자기 의견을 제시하라. 그랬다고 하는데 무슨 6시간을 기다렸다는 등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검찰총장을 항명이라고 하면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집을 잡아가지고요, 징계 절차를 따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징계를 받아가지고 검찰총장 윤석열이가 만약에 그 검찰총장에서 파면된다면은 그는 영웅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추미애 장관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정부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누명을 씌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심 선언을 한 전 청와대 수사관이었던 김태우 씨가요, 오늘 아침에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위임받은 정권이 어제 법원이 허락한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절한 것, 바로 그것이 국민에게 항명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이 위임한 정권을, 그러니까 그 권력은 국민이 위임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정권을 사유하여 법과 양심을 버리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야말로 국민에게 항명하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국민들을 개돼지로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수준은 그렇게 수준이 낮지 않아요. 지금 정치꾼들보다도 더 현명하고 지혜롭고요, 실력 있는 국민이에요. 이제 국민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잘 파악하고 선거를 통해서 또한 이 정권을 심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총장은 이 진중권 교수까지 나서서 이렇게 격려를 하고 끝까지 수사를 하라고 칭찬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뚝심을 살려서 끝까지 수사를 멈추지 말고 진실을 밝히고 그들을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러한 검찰 그리고 총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